식이요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다이어트에 완전 필수죠.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식이요법 자체가 쉽다라는 게 아니라 식이요법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식이요법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식이요법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대체로 식이요법에 대한 것이 80 내지 9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요법이 10%에서 20%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편화가 되었어요. 아예. 어딜 가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면 식이요법이 이만큼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결국 인체 자체의 소모 에너지가 있죠. 이것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성분량, 내가 근육량이라던가 아니면 신진대사량 등을 아무리 강화를 시킨다고 해도 일정치 이상은 그로 인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인식돼서 들어오는 섭취 자체를 제한하고 통제를 하면서 공급을 현저하게 줄여버리는 것이 바로 식이요법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애초에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할지라도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가동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이치 그 자체예요. 근데 심지어 인간은 기계나 기타 생물과는 다르게 또 뭐가 다르냐? 마음이란 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식을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식이요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마치 기계처럼, 그리고 마치 다른 생물들처럼 단순하게 인풋,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뭐 입력, 출력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식이 조절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대의 근래에 들어서 식이 조절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당질 제한. 저도 이걸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지방 제한. 쉽게 얘기해서 기름진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죠. 세 번째는 지방이 됐든 당질이 됐든 전체적인 칼로리를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에 아주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시간 제한이죠. 간헐적 단식과 같은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적 제한. 이렇게 4가지가 큰 맥락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자질구레하게 파생되어 나가지는 것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조절 방법인데 어차피 이 4가지 안에 국한되는 식이 조절 방법입니다. 제가 이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뭐냐. 기본적인 식사 이하로는 칼로리 제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내가 기초 섭취 칼로리라는 게 있죠. 평균적으로 여자가 성인 여성의 경우 2000kcal가 좀 평균적인 섭취 칼로리라고 제한을 그 적정 칼로리가 이제 측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성분이라든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칼로리가 2000kcal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는 이제 내가 절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루 종일 자신이 숨만 쉬어도 이 2000kcal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장기의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뭐 혈액의 활동, 심장이 뛰는 활동 이런 것의 존재를 위해서 그 소모되는 칼로리 자체가 2000kcal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내 몸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칼로리만 딱 유지를 하면 더 이상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똔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 적정 칼로리보다 요즘에는 다 절식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서처럼 식이요법에 의해서 절식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버칼로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음주,
아니면 군것질,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과식, 과한 식사, 좀 고칼로리라든지 뭐 기름진 음식, 과식 이런 개념이 그 적정 칼로리보다 오버 칼로리에 해당되게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만 딱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요. 자신이 건강한 심리의 밸런스를 갖고서 행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 적정 칼로리가 스스로 맞춰지게 됩니다. 내가 따로 이제 뭐 식욕에 대한 것을 일부러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이제 심리 밸런스에 따른 인체 밸런스를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과도하게 식욕이 돌지도 않고 그렇다고 입맛이 뚝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식욕이 사라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내가 한 끼를 과식을 했어요. 그럼 다음 끼니 때는 자기가 알아서 나 좀 아침에 너무 먹어서 좀 질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끼니는 조금 조절을 하는 정도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고칼로리 음식으로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해도요.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당장에 이제 내 심리 작용 자체가 아주 건강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 자체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유발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자가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심리 밸런스를 이루고 자가적인 힐링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안정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느낌을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느껴볼 수가 있고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식욕이 됐든 아니면 긍정 기분을 쫓아가는 이런 쾌락적인 것이 됐든 한쪽으로 자꾸 무언가를 계속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쯤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밸런스가 심리 밸런스가 점차 무너짐에 따라서 신체 밸런스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건데 다시 결국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평균 섭취 칼로리를 미만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2000kcal인데 그 미만으로 1800, 1500, 뭐 1000칼로리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인체는 결국 항상성에 의해서 그 무조건 반대급부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저항성이 제한하면 할수록 저항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리만 그러하냐 몸도 그래요. 내가 낮춰진 칼로리만큼 200칼로리를 낮췄다, 500칼로리를 낮췄다. 그거에 대비해서 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랑 같은 원리예요. 내가 들어오는 게 공급되는 게 원활하지 못하면 작용하는 것조차 원활해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다이어트의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낮춘 칼로리만큼 내 지금 대사가 떨어져 있어요. 몸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신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낮추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 조건으로 쓰는 게 운동요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목표 체중을 달성을 하면 언제까지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 평균 적정 칼로리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내 몸이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섭취 칼로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는 떨어진 대사율은 내 신진대사율은 완전히 그 섭취 칼로리만큼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못 미치게 대사율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심리는 반대급부에서 섭취했던 그 내가 정상적인 욕구에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요가 오면서 살이 찌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티수님이 아까 물어보신 그런 요요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작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이 조절을 80, 90%나 한다.
그리고 운동을 10, 20%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운동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즉 내 몸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활성화시켜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8, 90%를 외부적 변화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꾀한다는 것인데, 말이 8, 90%지 이 8, 90% 거의 100%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원래부터 평균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평균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더 살을 빼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살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BMI 수치 25 정도, 그러니까 과체중이죠. 과체중의 시작점이에요. 과체중, 이 정도 과체중은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체중입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몸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키가 169니까 100을 빼면 69kg죠. 69kg까지는 제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정 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혹은 평균 체중 이하로 내가 절식을 하면서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욕심이고 심리 문제에 비롯된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체중이어도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체형 변화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 지금 실시간이 됐든 나중에 후에 이거를 남겨놓은 영상을 보시든 모든 여성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외형적인 미가 있죠. 특히 연예인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시각적인 긍정 기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연예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에 이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자신의 체형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이 예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추구해 나가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부러운 것은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관심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작용이, 여자의 마음작용 자체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상처를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는데, 이 상처가 나한테 왜 생겼는데 라고 자꾸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위로와 관심,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다 라는 이런 위로와 관심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마음이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인 여자의 마음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부러운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상처가 많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 관심이 부러우면 부러울수록 내가 치료해야 되는 상처가 많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관심이 내 외형이나 아니면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충족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일을 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든 아니면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내가 그래서 그때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에서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절대 외형을 가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외형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외형을 가꾼다는 말 그 자체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말 그 자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어트에 앞서서 무엇이 자신을 다이어트하게 만드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본질을 알게 되면 굳이 쓸데없는 노력 있죠.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는 고생, 개고생, 그런 것들과 들이는 시간, 매일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 끊기 위한 돈, 비용, 그리고 어떤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요법을 생각하실 때는 내가 정말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갈 거야. 내가 200칼로리 제한한 거, 500칼로리 제한한 거, 내가 이거 평생 동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각오를 하시거나 작정을 아예 하시지 않는 이상은 당장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고, 찐살을 빼보겠다고 어설프게 식이요법을 진행하시게 되면 무조건 요요 현상이 발생하신다는 거. 요요 현상은 올까 안 올까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요요 안 온다라고 뭐 책임져주는 그런 업체들 있죠? 다 뻥입니다. 요요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기적인 다이어트 방법에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절식을 하는 것과 요요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저항성에 의해서 심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반드시 뒤따라간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식이요법은 결코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